자, 봐. 현대시예요. 시에서는 상수 변수가 겁나 중요하다고 했잖아. 상수 시적 화자, 시적 대상.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인식과 태도, 생각을 드러내는데 변수는 처지 상황에 따라서 동일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지향성. 지향성. 시적인 화자가 원하는 거다. 긍정. 원하지 않는 거다. 부정.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지금 가 텍스트가 그날이 오면인데, 자, 지향성 라인을 볼게. 자, 그날이 오면 와주기만 한다면 머리를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이 라인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지. 시적인 화자가. 나는 시적인 화자 드러났지. 내려와서 울며 뛰며 뒹굴어도 넘치는 기쁨. 이 정서 관련 시어 19잖아. 그리고 다시 서울이다. 그 자리에 거꾸로 줘도 눈을 감겠소이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드러내는 이 지향성 라인이 제일 중요한 거지. 자, 그럼 나 텍스트야. 자, 다시 상수, 시적 화자, 시적 대상, 변수, 처지 상황, 산마루, 니은, 내 홀로 긴방, 울어왔는가. 우리 자기 시적인 화자, 이제 처지 상황과 관련된 얘기야. 근데 여기에 간구하며라는 시어가 있잖아. 간구하며 원트한다는 거잖아. 원한다는 거잖아. 지향성이지. 자, 그리고 다시 또 여기서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이런 시어가 있는데, 피가 돌면은 따뜻해지는 거야, 차가워지는 거야? 따뜻.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 지나온 이연 이행에서 시들음과 좀 관련이 돼 있는 거야. 시들은 상태가 아니지. 이제 피가 도니까 차라리 윤기와 관련이 있겠지. 그렇게 되면 가락해서 노래 부르고 이제 음악이지. 그러니까 향기로운 쌀이수는 사양하라. 사양하면 원하는 거야, 원하지 않는 거야. 노지향이지. 여기서 향기롭다고 하더라도 얘는 사양하라 했었으니까 얘가 좋을 이유는 없다는 거지. 이게 얘의 정석. 자, 다시 이제 황혼인데, 내 골방의 커튼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럼 얘는 이제 변수 라인일 확률이 크지. 이 라인을 쭉 따라 나오면 마지막에는 내 5월의 골방 이렇게 나와. 그럼 제목이 황혼이잖아. 대체적으로 상수에서 시적 화자, 시적 대상 중 대상은 제목에 드러나요. 근데 지향성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우선 지향성 라인부터 볼게. 맞아들이노니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다 원하는 거지. 그리고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이게 다 시적인 화자의 인식과 태도인데 지향성과 접점이 갖는 텍스트가 되는 거지. 나는 성의꽃이라는 작품인데, 새벽 시내버스, 찬란한 치장, 성의꽃 이렇게 나가. 그럼 찬란한 치장의 정체는 성의꽃인데 시적인 대상은 대체로 제목에 나타난다고 했잖아. 그럼 이제 성의꽃에 대한 인식과 태도 라인을 체크하려고 준비를 하면 돼. 그래서 오른편 넘어갔더니 입김과 숨결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시키면 이제 비유, 연관성, 관련성 라인을 또 주의해 보는 것이. 숨결이면은 온기지. 그러니까 밑에 쭉 내려오면 한숨이라는 시어가 나와. 그리고 또 정리를 숨결. 이렇게 숨결, 한숨 이게 연결된 라인이 되는 것이. 그러면 이 숨결과 한숨 사이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시적인 화자한테는 아름다움에 관련되는 내용인 거야. 그리고 아랫부분에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이걸 친구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지. 그럼 시적인 화자는 자기가 있는 상황에서 얼굴 하나를 떠올리는데 그게 이제 친구라는 거지. 자, 또 정주영의 불사조라는 건데 좀 추상적이야. 비에 이렇게 시작해. 근데 너는이라고 인칭으로 표현하잖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연에서 나는 지니노라 너를 위하여, 이게 지향성 라인인 거지. 이거 시어 안 된다고 했잖아. 만약에 비에 너에 대해서 지닌다, 너를 위하여가 비에와 관련되는 거라면 얘는 네거티브할 이유가 없는 거지. 맞지? 그래서 오 비에 하면서 나의 눈물이여, 시적인 화자의 대상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드러내요. 시어는 외우면 안 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나 텍스트는 가을날 꽃이 하나 이렇게 시작한다. 근데 이 꽃이 작은 꽃이 이렇게 통하겠지. 근데 이제 가을, 꽃이 가을, 그게 무게로 이렇게 이어져. 이게 비유 연관성 라인이야.
그럼 시적인 화자의 처지 상황은 빛나는 여름 오후에서 가을의 하나의 무게 꽃씨를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고이 염으로 가는 빛나는 외로움. 자, 상수 시적인 화자, 시적 대상에 대한 대체로 제목에 나온다고 했잖아. 꽃씨에 대한 시적인 화자의 인식과 태도, 생각. 자, 여기서는 장만형 이게 어려워. 즉 이미지 심상이잖아. 시의 3요소 중에 하나지. 이미지 심상. 근데 이 심상 체크하려면 비유, 연관 관련성을 반드시 준비해야 돼. 그래서 시어 선택과 배열의 원리를 나는 비유라고 말하는데 이거 가지고 궁극적으로 시어 계열화를 연습시키려고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즉 상수 변수 지향성을 계속 주의하라고 말한 거는 시에서의 컨셉인 시어 계열화를 최종 목적으로 둔 얘기예요. 정서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텍스트가 어렵단 말이야. 즉 이미지가 주가 되는 시가 만만하지가 않다고. 자, 가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밑줄친 기억 순위로부터 시작해서 물의 이미지지. 그러니까 여기에 스며, 젖어 이렇게 시어들이 선택되는 거야. 자, 다시 1년으로 올라가면 왔지, 와서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온통 달빛에 젖어 있는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는 시어. 특히 다시 여기 봐봐. 스며, 물의 이미지잖아. 이 라인이 키가 되는 거지. 이미지 중심의 텍스트일 때 중요하다. 시어 계열화가. 그리고 다시 나 텍스트도 마찬가지야. 시는 상상하면 안 되고 연상한다고 했잖아. 연상의 키는 비유라고 했잖아. 그거부터 보면은 공중으로 솟아오른다 이런 시어가 있지. 솟아오른다, 달떠 올라, 오른다 연결되지. 오른다, 달떠 올라, 오른다. 그러고 보면 다시 1연에서 굴참나무는 오른대, 2연에서 아이들도 오른대. 그러다가 넘어서 오게 되면 이제 손을 벌리고가 나무들, 아이들, 손을 벌리고 손을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굴참나무들하고 아이들 연결시킨 거지. 비유 연관성으로. 거기에 시적인 화자의 인식과 태도가 들어가는 거야. 자, 다시 5강. 생명의 선대. 자, 나의 지식이 구하지 못하고 짐지지 못하여. 그러면 이제 시적인 화자의 상수, 시적 화자, 시적 대상, 변수, 시적 화자, 처지 상황. 다시 이거 생각해 보면 뭔가 조금 만족지 못한 상황이 있는 것 같지.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밑줄친 기억에 생명이라는 시어가 들어있는 구절에 밑줄쳐 있잖아. 자, 그럼 나는 가자지. 그럼 지향성이지. 그리고 정체는 아라비아 사막이야. A, 니은, 디귿이 다 아라비아 사막 쪽이야. 자, 근데 디귿에서 고독이란 시어가 나오는데 얘는 거기에서 혼자 서겠대. 홀로 서면 나와 대면하게 되겠대. 그게 정체는 원시에 본연한 자태야. 그리고 배우지 못하면 백골을 쪼이리라 이렇게 지향성을 드러내. 그러면 차라리 쪼이리라 백골은 생명을 환기하는 것 같진 않지. 죽어도 회한 없는, 후회하지 않겠다는 거지. 이 지향성의 압축이지. 자, 나 다시 비유 연관성 중심으로 봐. 옥수수 때는 내딛는다, 들이민다, 내딛는, 내미는 다 관련 비슷한 시어들 아니야? 그렇죠? 근데 문제는 헛발질이야. 헛발질이면은 닿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허방으로라는 시어로 이어지는 거야. 허방으로는 보충 설명하면 디딤이 안 되는 곳이거나 발이 닿지 않는다는 뜻인 거지. 그래도 한다는 거야. 그게 근성을 키우는 거래. 그리고 내려와서 저 버섯나무 하나 추가되는데 얘도 상처의 지붕에서 상처의 주축로 스스로 기둥을 세운대. 자, 상처에서 기둥. 그러면 다음 년 상처, 버팀목 이러지. 그리고 버섯나무와 옥수수가 이어져. 그러면 시적인 화자는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야. 버섯나무하고 옥수수를. 그리고 시적인 화자는 상처가 버팀목이라는 인식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즉 상처에서 튼튼함을 될 수 있다는 거지. 상처가 튼튼함으로 이어진다는 거지. 그럼 마지막에 미음 푸른 잎하들에 눈을 맞춘다는 푸르다는 이미지에서 버섯나무 옥수수가 연결되면서 이게 이제 희망의 비유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제목이 희망의 거처야. 즉 다른 말로 하면 옥수수 버섯나무의 처지 상황은 유사해. 그래서 기둥 버팀목이 생겨나는 거야. 뭐로부터? 상처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야.